13장 7절 확률화 블록 설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산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세 가지 가정하에서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확률적 독립성입니다. 즉 표본을 추출할 때 확률적 독립성을 염두에 두고 추출한다는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모집단의 분산이 모두 같다라는 가정하에서 분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가정인 확률적 독립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확률적 독립이 되는 실험을 할 때 완전 확률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완전 확률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표본들에 특별하게 다른 외적인 요인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즉 그 추출된 표본만으로 충분히 통계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라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통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어떤 통계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외적인 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처럼 어떤 그 스마트폰 제조 회사에서 A 운영체계, B 운영체계, C 운영체계 세 개의 운영체계에 각각 그 기계 안에 있는 한글을 이제 임의대로 5명의 피실험자를 선택을 해서 각각의 운영체계 3개마다 있는 한글 입력기에서 어느 특정한 문장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5명의 실험자한테 A 운영체계에 있는 한글, B 운영체계에 있는 한글, C 운영체계에 있는 한글에 대해서 특정 문장을 입력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초 단위로 실험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5명의 그 문장에 완성된 그 시간을 5개의 자료를 그대로 쭉 나열해서 만약에 평균을 냈다라고 가정했을 때 A 운영체계의 평균, B 운영체계의 평균, C 운영체계의 평균이 각각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놓고 조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피실험자의 그 입력하는 그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시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요인이 외적인 요인입니다. 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초 만에 완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30초가 걸려서 완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개인의 어떤 숙련도에 대한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바로 외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외생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외생변수가 생기는 통계 자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블록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 운영체계, B 운영체계, C 운영체계에 5명의 피실험자가 각각 문장을 완성할 때 걸린 시간들을 임의대로 나열해서 이 평균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블록화 시켜서 계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입력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은 운용체계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건 10초가 걸렸는데 어떤 건 50초 걸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예를 들어서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A 운용체계도 50초, B 운용체계는 뭐 57초, C 운용체계는 46초 이런 식으로 다른 능숙한 사람에 비해서는 시간이 크게 오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자료들을 미연에 감안해서 블록화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능숙한 사람과 숙련도가 있는 사람과 숙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블록화 시켜서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임의대로 5개씩 이렇게 자료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실험에 참여한 사람 1번의 그 자료, 2번의 자료, 3번의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1번이 키보드를 입력하는데 매우 숙련된 사람이라면 3개의 운영체계에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만약에 9초, 만약에 8초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2번이
전혀 숙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뭐 50초 예를 든 것 뿐이에요. 뭐 60초 만약에 70초 이렇게 걸렸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런 자료들이 어느 특정한 그룹 안에 묶여 있어야 요 사람은 능숙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숙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자료였구나 하는 것을 이미 감안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요인, 숙련도라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자료를 임의대로 이렇게 이 문장을 입력한 시간대만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와 같은 숙련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전체 평균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생 변수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감안해서 블록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블록화 작업을 설계하는 것, 그것은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통계를 처리하려는 통계를 하는 사람이 미리미리 이런 블록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5명의 피실험자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그 사람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화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오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 F 통계량 값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예문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예제 있는데요. 예제 13번에 3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3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 안에서 어떤 한글 입력기를 입력하는데요. 5명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정 문장을 이제 완성하는데 몇 초나 걸리는지를 각각의 데이터를 다 조사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임의대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블록화 작업을 해서 배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우리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변동을 오창으로부터 제거시키기 위하여 피실험자들을 이렇게 블록화시켜서 계산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실험자의 데이터, 2번 실험자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블록화시켜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5명의 피실험자예요. 이 피험자가 A 운영체계에서 특정 문장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 B 운영체계에서 시간, C 운영체계에서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로행은 바로 블록에 해당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열은 운영체계의 요인에 해당되고요. 자, 이 예문은 지금 요인은 3개고 자, 블록이 5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이 확률 블록 설계에서 분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총 제곱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총 제곱합을 계산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론 분산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처리 제곱합 플러스 오차 제곱합으로 분해가 됐었죠.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요. 그런데 이 확률 블록 설계에서의 분산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 처리 제곱합하고 오차 제곱합 이 2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블록 제곱합 항이라는 항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 확률 블록 설계에서의 분산 분석하고 이론 분산 분석의 차이점입니다. 즉 이론 분산 분석은 오차 제곱항 하나만 나오는 데에 비해서 처리 제곱항하고 오차 제곱항, 그러니까 처리 제곱항을 뗀 나머지 오차 제곱항만 생각한다면 오차 제곱항 하나 생기는 데에 비해서 이 확률 블록 설계에서의 분산 분석은 오차 제곱항 플러스 블록 제곱항이 생깁니다. 자, 이 차이는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론 분산 분석에서 쉽게 말해서 이 2개를 더한 게 이론 분산 분석에서의 오차 제곱항이 돼요. 오차 제곱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이 SSE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처리 제곱항은 SSTR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SSE를 자유도로 나눠요. 자유도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MSE가 나오죠. 오차 평균 제곱항이 나옵니다. 오차 평균 제곱항 분의 MSTR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F 통계량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볼까요?
지금 확률 블록 설계하에서의 분석에서는 오차 제곱항 플러스 블록 제곱하기 나오는데, 만약에 이 블록화 시키지 않고 그냥 계산하게 됐을 때 이런 분석을 하게 될 경우는 이걸 합쳐서 오차 제곱항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오차 제곱합이 나오게 되면 이 값이, 잘 보세요, 이 값이 얘가 없이 요것만 계산할 때에 비해서 여기에다 이걸 더 더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분석에서의 오차 제곱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모가 더 크니까 F 통계량이 더 작아지죠. F 통계량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F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임계값이 여기 있어요. 임계값이. 예를 들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줄어드니까, 만약에 어떤 F 통계량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확률 블록 설계하에서의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F 통계량 값이 임계값보다 큰 위치에서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기각용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합쳐버리면은 이게 더 커지잖아요. 오차 제곱항 얘만 있는 것보다 이걸 두 개를 합친 오차 제곱항이 더 크니까, 이게 더 크면 이게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커지면 반비례하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될 이 F 통계량 값이 이쪽에 와 있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아주 경계에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임계값 아주 근처에 F 통계량 값이 나와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렇게 블록 제곱항을 제거한 오차 제곱항만 있으면은 훨씬 더 이게 작아지니까 F 값이 커져서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만약에 이걸 합쳐서 오차 제곱항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커지면은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가 있게 돼요. 이 말은 기각용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원래는 귀무가설을 기각했어야 되는데 기각하지 않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블록화 작업이라는 것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록화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숙련도에 따라서 이렇게 블록화 작업을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총 제곱합은 처리 제곱합 플러스 블록 제곱합 플러스 오차 제곱합으로 정확하게 분해가 됩니다. 증명은 생략하고 이 결과만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 제곱합 앞에서 했던 것처럼 SST고요. 그리고 처리 제곱합은 SSTR이 되고, 그 다음에 블록합은 이게 블록의 약자를 써서 B라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제곱합은 이렇게 SSE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제곱합은 처리 제곱합, 블록 제곱합, 오차 제곱합 합으로 분해가 돼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SST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좀 더 일반화된 현상을 놓고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요인이 3개가 있고 블록이 5개가 있었는데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이 K개가 있고 블록이 A개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음같이 좀 더 일반화된 자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이제 B개로 놨네요. 자, 이제 책에, 이게 도표가 책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책의 문장을 보면 이렇게 요인은 K개 그리고 블록을 B개로 하는 자료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도표를 통해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인이 이렇게 K개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각각의 데이터를 블록화시켜서 B개의 블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I번째 블록과 J번째 요인이 만나는 자료는 XIJ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번째 이 자료들의 총합, I번째 자료들, 얘네들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개수가 K개니까 K로 나눈 것, 그게 XI 바로 표시된 겁니다. 이 자료들을 다 더해서 K개로 나눈 것이 XI 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J번째 요인에 대해서, 자, 이제 요거를 계산합니다. 요 J번째 요인에 대해서 요 자료들 있죠. X1J, X2J 쭉 가서 XIJ, XBJ까지 얘네들을 다 더해요. 얘네들을 다 더해서 총 자료의 개수가 여기 B개가 있잖아요. B로 나눈 것이 XJ바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X바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 이 자료의 총 개수는
자, 이게 블록이 B개고 그리고 요인이 K개가 있으니까 BK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XBK개예요. X1부터 XBK까지를 다 더해서 총 개수 BK로 나눈 것이 X바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블록화된 자료를 표현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화된 자료를 표시를 했어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SST는 자, 이제 이 자료들을 다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체를 모두 다 더합니다. 이 xij, xij에서 x바를 빼요.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i는 1부터 b까지예요. i는 1부터 b. 그리고 j는 1부터 k까지입니다. 자, 이것이 이 총 제곱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SSTR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처리 제곱합이에요. 처리 이제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처리 제곱합을 계산하는데요. 자, 얘네들을 다 지금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J가 1부터 K까지 그리고 XJ 바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 요 개수가 B개가 있습니다. B는 여기다 상수인데요. 이 J에 대해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 안에다 써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SSTR은 이렇게 되고 밖에 내보내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이 처리 제곱합이고요. 그리고 SSB를 계산합니다. SSB는 마찬가지로 SSTR 즉 처리 제곱합이 이렇게 계산하듯이 SSB는 i가 1부터 i는 1부터 b까지입니다. b 그리고 x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한 건데요. 개수가 k개가 있습니다. 여기다 k를 써도 되고 안에도 써도 되고 밖에다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SSE는 얘네들 세 개를 다 구했다면 SSE는 SST에서 이 두 개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SST 마이너스 SSB예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총 제곱합의 자유도는요. 이 총 개수가 블록이 B개고 요인이 K개니까 BK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는 BK 총 개수에서 2를 빼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처리 제곱합에서 여기 요인은 K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는 K-1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SSB 블록 제곱합은 블록이 모두 B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유도는 B-1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SSE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거 세 개를 더한 게 이거. 다시 말해서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 뺀 게 이거와 같아야 돼요. 이거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K-1, B-1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더한 게 이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K-1과 B-1 그리고 요거 더합니다. K-1, B-1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K-1 플러스 B-1 KB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K 플러스 K 마이너스 B 플러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KB 여기 마이너스 1 하나 더 있습니다. KB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는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총 제곱합 그리고 처리 제곱합 그리고 블록 제곱합 그리고 오차 제곱합을 다 각각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유도로 각각 나눠요. 자유도로 각각 나누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평균 제곱합이잖아요. 자, 이제 MSTR을 생각하면 MSTR은 SSTR을 자유도로 나눈 거예요. K-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MSB예요. 이거는 SSB를 자유도 B-1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처리 평균 제곱합 그리고 얘는 블록 평균 제곱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SE를
이제 K-1과 B-1 자유도가 여기 K-1 곱하기 B-1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눈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많이 해왔던 것처럼 MSE예요. 오차 평균 제곱합입니다. 자,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F 통계량을 만들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처리 제곱합, 그리고 블록 제곱합, 그리고 오차 제곱합 등을 만든 뒤에 각각의 자유도로 나눠서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F 통계량을 만들 때 MS2분의 MSTR을 이용해서 F 통계량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요거는 블록 평균 제곱합인데요. 이미 이 블록은 외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블록화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요인들에 대한 평균값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하려는 게 목적이고요. 블록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블록은 통계 처리를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외적인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서 숙련자와 비숙련자들을 이미 블록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블록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F 통계량을 만들 때 이걸로만 만들면 돼요. 이 블록 통계량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언제 사용할 거냐면은 똑같은 실험을 거듭 반복했을 때 이런 똑같은 기준으로 블록 잡는 것이 유의미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만 우리가 이 블록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이 블록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변동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블록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블록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량을 다룰 때 MS2분의 MSTR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여기다 따로 계산할게요. F 검정 통계량을 계산할 때 MS2분의 MSTR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F는 이 검정 통계량은 유의 수준 알파로 했을 때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분자의 자유도 MSTR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K-1이고요. K-1이고, 그리고 분모의 자유도는 이거예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K-1 그리고 B-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 유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는 F 분포의 F값 또는 이제 P 확률값을 계산해서 유의 수준 알파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계산한 P값이 확률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것이고요. 자, 일련의 흐름을 잘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산 분석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 블록화 작업을 한 다음에 계산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우리가 이런 분산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블록 평균 제곱합이라는 항이 더 생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블록 설계하에서 분산 분석에서의 제곱합은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SST, SSTR, SSB, SSE 각각 이 자유도가 또 어떻다는 것을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처리 평균 제곱합, 블록 평균 제곱합, 오차 평균 제곱합을 각각의 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확률 블록 설계에서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하려는 그 귀무 가설은 뭐고 대립가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블록화 시켜서 놓은 자료를 가지고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각각의 요인들의 평균이 모두 집단별로 평균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귀무가설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F 통계량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다시피 이 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블록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F 통계량은 MS2분의 MSTR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분자의 자유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K-1, 분모의 자유도는 K-1, B-1이 되는 F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분산 분석표를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이 분산 분석을 할 때 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고 자유도라든가 제곱합, 평균 제곱합, F 통계량 지금 이 칠판에 써놨던 것을 도표에 맞게끔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록화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서 다뤘던 그 예문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운영체계 ABC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입력하는데 걸린 초단위의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인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인은 K라 표시했는데 3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B가 5로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이걸 다 계산합니다라는 얘기인데요. 계산 결과를 그냥 책에 있는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계산했었더니 SST가 80이 나왔고요. SSTR이 10이 나왔네요. 그리고 SSB가 166이 나왔고 SSE가 4가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을 각각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자유도로 전부 다 나눈 거예요. 자유도로 전부 다 나눴더니 각각 5, 16.5 그리고 0.5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F 통계량을 찾아야 되는데요. F 통계량을 계산할 때 0.5분의 5를 계산하면 되죠. MS2분의 MSTR 그것이 F 통계량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인이 우리가 A, B, C 3개 운영체이니까 3에서 빼니까 2가 됐죠. 분자의 자유도는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됐고 그 다음에 5명의 피험자, 즉 피실험자가 있었으니까 B가 5예요. 5에서 빼니까 4. 여기 4가 되니까 2 곱하기 4 그럼 8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유도는 이제 F 0.05 그리고 분자의 자유도 2, 분모의 자유도가 8이 되는 요 F 통계량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 역시 계산 결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계량 값을 계산해 보니까 이 F 통계량 값을 계산해 보니까 임계값이 8.65가 나왔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MS2분의 MSTR을 계산한 것이 1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F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고요. 자, 여기에서 임계값이 8.65가 나왔는데 보다시피 F 통계량 값이 10이 나온 겁니다. 여기 10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기각력에 속하죠. 8.65보다 10이 더 크잖아요. 기각력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A, B, C 3개 운영체계의 평균이 다 같다라고 가정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확률값을 계산해도 확률값이 0.01이 나오는군요. P값이 0.01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유의수준을 알파를 0.0으로 했으니까 유의수준보다 더 작게 됐으니까 당연히 요 P값이 여기를 나타내거든요. 이것이 유의수준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기각력 안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로 계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블록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계산했던 블록 설계하에서의 분산 분석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통계 문제를 계산하는데 미처 외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즉 숙련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분산 분석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블록을 만들지 않고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분산 분석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그 분산 분석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잡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블록 설계를 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그냥 외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이런 분산 분석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관심 있게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블록을 잡아놓고 계산했을 때는 분명히 이 F 값이 F 통계량 값이 보다시피 임계값보다 큰 값이 나왔고 여기 보다시피 기각력 안에 속하니까 기각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그 운영체계의 그 평균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변동 요인을 생각하지 않고 블록화 시키지 않고 그냥 5명의 그 입력된 시간을 전체 그냥
평균만 냈다라고 가정하고 그로 인해서 제곱합과 평균 제곱합 그리고 F 통계량을 그냥 계산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F 통계량 값을 계산했어요. 조금 전에 계산했을 때 F 통계량 값은 10이 나왔지만은 이제 도표가 달라졌잖아요. F 통계량 값을 계산하니까 0.86이 나왔는데,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분자의 자유도가 12가 되고 분모의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가 2가 되고 분모의 자유도가 12가 되는 F 분포에 대한 그 F 임계값을 계산해 보니까 2.81이 나온 거예요. 2.81이.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임계값이 2.81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기강력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F 통계량 값은 0.86이 나왔으니까 2.81보다 훨씬 더 작은 여기쯤에 있게 되잖아요. 0.86이에요. 이것은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죠. 분명히 블록화 시켰을 때는 이 F 통계량 값이 보다시피 기강력 안에 속하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런 분산 분석표를 만들어서 외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계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리고 확률값을 계산해 보니까 확률값이 0.1이 나오는군요. 0.1이 나오는데 유의수는 0.05보다 큰 값이죠. 여전히 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강력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나왔는지는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오차 제곱합을 계산할 때 이런 분산 분석은 SSTR하고 SSE 이 두 개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블록화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블록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블록화 시켰을 때 이 오차항이 더 작아집니다. 이게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작아지면 이것도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F가 커져요. F가 커지니까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래서 임계값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블록화 시킬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블록화 시키지 않았을 때는 기각할 수 없게 됐지만 실제로 블록화 시켜놓고 조사를 했을 때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통계 자료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이런 점을 항상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조사하려는 이 통계량은 보다시피 MSE분의 MSTR이에요. 블록을 검정 통계량을 갖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블록화 시켜놓고 숙련도에 따라서 블록을 이미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려는 자료가 아니라 요인들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F는 이걸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실험을 계속 또 다른 피임자를 선택을 해서 또 하고 또 다른 피임자를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블록의 기준이 적합한가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블록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유의성을 조사할 때 블록을 검증하는 검정 통계량을 또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MSE분의 이건 요인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MSE분의 그다음에 여기는 MSB를 이용해서 이런 검정 통계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 F 통계량 값이 어떤 임계값보다 큰 값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얘가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는 B-1이고요. 분모의 자유도는 똑같이 K-1 B-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F 통계량 값을 이 부록에 있는 것을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이 임계값보다 크면은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와 새로운 자료, 통계를 여러 번 분석할 때 이 블록화되는 것이 뭐 크게 뭐 유의성이 없다, 다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기각력에 속하면 이 블록을 잡는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 블록에 대해서는 검정 통계량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저자분들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책을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블록별 평균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이 F 통계량을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검정 통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요인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얘를 계산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블록별 평균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꼭 검증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 검정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교재 제13장 분산 분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앞서 분산 분석을 처음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이 분산 분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통계 처리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은 이론 분산 분석 그리고 이원 분산 분석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배웠던 블록화 시켜서 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잘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분석 이론이라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교재 제13장 분산 분석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는 이 회귀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